432번입니다. 우리가 요 fx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a, b의 값을 구할 겁니다. 역함수의 성질 중에서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f 역함수 a equal b일 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역함수를 띄면서 자리 바꿀 수 있다. f b equal 역함수를 띄면서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요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요게 역함수의 성질.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a와 b의 값을 구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역함수를 붙이면서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역함수를 띄면서 자리 바꿔라. 또는 역함수를 붙이면서 자리 바꿔라.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식이다 라고 하나 생각하시고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이제 43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f1의 값이 7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xr에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은 f1의 값은 xr에 1 집어넣어주니까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근데 f1의 값이 7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7이라는 요런 식을 우리가 하나 구할 수가 있겠죠. ab에 대한 식. ab에 대한 식을 하나만 더 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a와 b를 구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얘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역함수를 띄면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역함수를 띄면서 자리 바꿔주면은 f4는 10. 요거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직접 역함수를 안 구하더라도 ab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xr에 4를 집어넣을게요. 4를 집어넣어주니까 4를 집어넣어주니까 f4는요. 자, 여기다 4 집어넣어주니까 4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럼 그 f4의 값 10이라고 했네. 요렇게요. 얘 두 개를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연립 풀어주면은 a와 b의 값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이쪽 아래쪽에 적을게. a 플러스 b는 7이 되고요. 얘 두 개를 뺄게요. 4a에서 a를 빼주니까 3a가 되고 얘는 안녕이 되겠죠. 자, 얘에서 a 빼주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a 값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b 값은요.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니까 b 값 6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7 될 거니까요. 그죠? b 값 6 요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ab의 값이니까 1과 6을 곱한 자 6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433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요 범위이고요. 2차 함수 fx에 대해서 그러면은 2차 함수 fx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2차 함수 fx라고 얘기했으니까 f0은 0이라 그랬어요. 즉 c의 값이 0이란 얘기네. 아니면 한번 넣어보세요. xr에 0 집어넣어주면은 0, 0이니까 c만 남겠죠. f0이 0이니까 c의 값 0인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이 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a 역함수를 성질을 이용해주면 되죠. 역함수를 띄면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f1의 값이 3이라는 이런 식 하나 알 수 있죠.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할게. 역함수를 띄면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f4의 값이 8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부터 갑시다. f1의 값 3이라 그랬으니까 xr에 1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은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f1의 값이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3 요런 식 하나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f4 값도 8이니까요. xr에 4를 집어넣을게요. f4는 여기다 4를 집어넣어주니까 16a. 자, 여기다 4를 집어넣어주니까요. 4b가 될 겁니다. f4의 값이 8이니까 얘 이꼴 8 이렇게 되겠죠. 요런 식 하나 또 나오죠. 오케이. 요거 두 개 연립 풀어주면 돼요. 이제 됐습니다. 그럼 얘를 4로 나눠버릴게요. 요 식을요. 그러면은 4a 플러스 b는 8을 4로 나눠주니까 2가 될 거고요. 얘를 아래쪽에다 적을게. a 플러스 b는 3이 될 겁니다. 얘 두 개를 뺄게요. 얘에서 a 빼주니까요.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빼주니까 안녕이 되고 얘에서 a 빼주니까요.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a 값은 3분의 1이 되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4a에서 a를 빼면은 3a가 돼야 된다. 그죠? 3a가 돼야 되니까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편해 보이는 식, 요 식이 좀 편해 보이는데요. 요 식에다 집어넣을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어 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b는 3이 되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은 b는 3 플러스 3분의 1이 될 겁니다. 3이라 하는 거는 3분의 9하고 같죠? 3분의 9에다 3분의 1 더해주니까 b의 값은 3분의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도 구했고 b도 구했고 c도 구했죠?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이제. 그래서 완성된 fx식이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요다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b가 3분의 10이니까 요 자리에 3분의 10 집어넣어주면은 3분의 10x 요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f-6이니까 x 아래 마이너스 6 집어넣을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 제곱해주면은 36이 되겠죠? 플러스 3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6. 그러면은 3일은 3, 3일은 3, 3일 6,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3일은 3, 3일 6. 10 곱하기 2니까 20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3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2 찾으니까 정답 4번 체크하시면은 433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요런 관계를 만족할 때 f 역함수 7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를 치환을 할까요? 요거를 치환할까? 아니다. 오, 치환을 해서 해도 되는데 이것도 괜찮다. 자, 이래 한번 해보자. f 역함수 붙이면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와, 이거 괜찮다. 이 방법. 얘가 2분의 3x 마이너스 1 되죠. 이거를 치환을 해서 f 역함수 뭐 t, 얘를 t라고 치환하고요. 그렇게 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f 역함수 7을 구해주면 되니까 뭐 굳이 치환하지 말고 x 아래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f 역함수 곱해주니까 6이 되고요. 1 더해주니까 7이 됩니다. 오, 바로 나왔죠? x 아래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주니까 그럼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거 약분해주니까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예, 답이네요, 여기. 예,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조금 어렵게 보이죠? 뭐 괜찮아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나씩 각계로 격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부터 볼게요. f 역함수 마이너스 7의 값을 구할게요. 우리가 역함수의 진짜 f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요 값을 제가 임의로 k라고 둘게요. 그래, 요게 k라고 둘게요. 그럼 역함수 성질에서 얘를 띄면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fk가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k가 1보다 크나 같은지 아니면 1보다 작은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거지. k가 만약에 1보다 크나 같을 때, 그리고 두 번째 k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죠. 얘 1대를 한번 해볼게요. k가 1보다 크나 같으면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k를 이 범위에 속하니까 여기다 k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k 집어넣어주니까 fk는 k-2가 되고 걔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요, k 값은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런데 k가 1보다 크나 같을 때 풀었는데 k가 마이너스 5라면은 이 조건을 못 만족시키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k가 1보다 작으면요, k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fk가. 그러면 fk가 3k-4가 되겠다. 그죠? 3k-4가 fk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7이래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항시켜주면요, 3k는 넘어가서 플러스 3,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k 값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예, 맞죠.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은 건 맞잖아요. 와우, 구했습니다. 요 값이 마이너스 1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값이. 이해되겠죠? 네, 상문제잖아요. 그죠? 조금 위에 거하고는 조금 어렵죠? 이제 요것만 더 구하시면 돼요. 얘를 L이라고 둘게요. 제가 임의로 f 역함수 4의 값을 L이라고 둘게요. 역함수 띄면서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FL의 값이 4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할까요? 나눠주셔야죠. 동일하게 이 문제처럼.
첫 번째 L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이 1보다 작을 때 요렇게 두 개를 해보는 거예요. L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여기다 L 집어넣으란 소리죠. 그러면은 L-2가 FL의 값이 되고 걔가 4다 그랬습니다. 이 항을 시켜주면요 L의 값은 4 더하기 2가 되어서 6이 되겠네요. 이 6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 L의 값이 6이 되는 거죠. 두 개 더해서 정답은요 5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뭐 답은 나왔는데 설마 여기에서 또 L의 값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럼 답 두 개인데 그러면 모두 구하시고 그랬겠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K가 L이 1보다 작으면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기다 L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FL이 3L-4가 되고요. 이게 FL이고 걔가 4래요. 그죠? 이 항을 시켜주면요 3L은 -8이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L은 -3분의 8이 됩니다. 그죠? 오머나 아이고야. 그럼 만족하죠? 네, 잘못했네. 자, 요거 넘어가 줍시다. 3L은 넘어가니까 플러스 4, 8이 되고요.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 약분해서 L은 3분의 8. 얘는 2. 얼마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답은 동일하게 5로 가시면 됩니다. 436번입니다. 요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1대1 대응이네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1대1 함수도 아니고요. 무조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 그래야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정의역 x라고 보고요. 여기를 공역이라고 보시고 x에서 y로의 대응되는 함수를 제가 임의로 f라고 볼게. 정의역의 원소가 1, 2, 3이 있고요. 공역의 원소가 a, b, c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화살 쏘고 이렇게 화살 쏘고 이렇게 화살 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즉 x에서 y로 화살 쏘는 게 함수 f였다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어서 반대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화살 빡 쐈잖아. A가 빵 맞았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너 왜 나한테 화살 쏴? 복수할 거야. 그게 F 역함수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화살 쏴요. 얘가 1한테 쏘고요. B가 3한테 쏘고요. C가 2한테 쏜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쏘는 게 F 역함수야. 그러면은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역함수가 돼. 처음부터 쏠 때 잘 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쏴야 돼. 그러니까 F함수가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쐈다고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쏴버리면 처음 쏠 때부터 잘 쏴야 돼. 이렇게 쏘면은 역함수가 존재 안 해. 왜? 역함수는 반대로 쏘는 거거든. 여기에서 A가 1한테 쏘고 A가 2한테 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성립 조건 all and 원조건에서 all 원조건을 위배한 거죠. 얘는 두 발 쐈잖아요. 그냥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함수 F는. 반대로 쏘는 게 역함수니까.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얘기한 게 2가 C한테 쏘고요. 3이 D한테 이렇게 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은 1대1 함수는 성립하죠. 하지만은 반대로 쏘는 게 F 역함수인데 F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all and 원조건에서 all 조건에 위배되죠. B는 안 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함수 F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까지 이해됐으면은 보자. 그럼 1대1 대응이죠. 요 문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워버릴게요. 저 같으면은 요런 문제는 제가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요. X축 하나 그려줄게요. 여기가 X축 하나 그리시고 여기가 Y축 하나 그리시고요. X축, Y축, 원점.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의역의 범위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 여기가 이렇게 예, 좋습니다. 공역도 세팅을 해 놓을까요? 공역도 세팅을 해 놓읍시다. 자, 대강 그냥 하나 만들게요. 이게 정확하게 위치를 못 잡으니까요. 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제 할게. x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의역, 요 범위 안에서 요걸 그리라는 약속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공역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가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볼게요. 선생님 왜 b가 x축 아래쪽인가요? 그건 몰라. 이렇게 그려도 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거는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고 걔가 a가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때가 판단하면 돼.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개형만 그린 거죠. 예, 개형. 오케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좋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직선을 요 정의역 안에서 그려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안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왠지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공역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은 x에 대응되는 y의 함수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은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게 요거예요. 요 범위가 치역이 된다는 얘기죠.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은 공역과 치역도 같아져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직선이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꺼지면 안 돼. 잘못 건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꺼볼게. 요 범위에서 그려야 되니까 제가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뭐야? 이렇게 그려지면은 요 범위에서 그린 거 맞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린 거 맞아요. 그러면은 치역은요 어떤 범위로 나와요? 요 범위로 나오죠. 공역은요 요 범위가 되겠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선상님 장난치지 말고 빨리 해주세요. 네 이제 빨리 할게요. 이제 제대로 할게. 느낌 오셨죠? 그 느낌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장난친 게 아니고. 그러면은 봐라. 얘가 음수잖아. 얘가 음수니까 오른쪽 위로는 안 갔을 거야. 오른쪽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느낌 왔죠? 요 직사각형의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연결한 요런 직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요런 직선이 돼야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공역과 대응되는 y 함수 값들을 모았는 것 치역이 같아졌어 오케이. 1대1 대응이 되네. 역함수 존재하네 라는 얘기입니다. 요 점의 좌표는요 x좌표 먼저 읽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b가 되고요. 요 점의 좌표는요 x 항상 먼저 읽어야 되니까 1,a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은 뭐 하는 점이에요?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지금 y 꼴 fx거든요. 근데 fx는 얘죠? 그래서 y 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요거죠. 그럼 요 점 지나야 되니까 대입할게요. y자리에 b 집어넣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그러면은 3 플러스 2가 되어서 b가 뭐 나옵니다. 요게 5다란 얘기죠. 완전히 이해되죠? 자, 요번에 요 점도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할게요. y자리에 a를 집어넣고요. x자리에 1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오면은 제대로 했네요. x 아래쪽에.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나와요. 요거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요 4로 가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437번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함수를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두 개.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이다. 뭐 요런 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약속돼 있다고 보시면 돼. 얘는 뭐 친절하게 줬지만. 자,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자, 역함수 나왔습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쏠 때부터 잘 쌓아야 되네. 1대1 함수도 아닌 함수라고 하니까 함수 쓰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함수 f는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지 맞은 애들이 다시 쏘게 될 거니까 all and 원 조건을 만족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해되죠? 오케이. 역함수가 1대1 대응 함수 찾으면 돼. 그 1대1 대응되는 거는 우리가 뭐 앞서 공부했으니까요. 그죠? 직선은 1대1 대응되죠? 이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에요. 그죠? 정의역은 실수전체니까요. 거기에서 예, 됩니다.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2번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 안 해요. 그래서 범위를 잡아요. 아까 전에 뭐 범위 잡은 문제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았죠. 2차 함수는 전범위의 실수전체에 대해서 얘는 1대1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즉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범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은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433번이 그렇게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볼게요. 다시 437번 오셔서 자 y 꼴 fx, fx가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2차 함수가요. 그죠?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버렸죠. 그럼 얘는 뭐다? 1대1 함수조차 안 된다는 얘기죠. 1대1 함수조차 안 되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에요. y꼴 절대값 x 그래프, 여러분들 절대값 그래프 그린 거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y꼴 절대값 x는 이 개형은 좀 기억하라 그랬어요. 원점에서 지나면서 V자로 생깁니다. 여기는 45도를 이루고요. x가 양의 방향으로. 얘가 y꼴 절대값 x의 그래프예요. 그럼 얘를 가로선을 그어보세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죠. 1대1 대응은 고사하고 얘도 1대1 함수조차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5번은 상수함수죠. 이건 안 돼요. 그죠? 4번이 되네요. 얘도 직선이네. 얘도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직선이죠. 예. 그럼 얘는 직선은 이렇게 다 요런 직선들은 다 1대1 대응이 되죠. 정답은 1번, 4번이 예,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438번입니다. fx가 자, 역함수 2차 함수인데요.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는 문제죠.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이라고 보시고 자 여기를 y축이라고 볼게요. x축, y축 이렇게 봅시다. 어디로 불러 갑니까? 아래로 불러 가고요. 꼭지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2차 함수를 그릴게요.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a가 1이죠. b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마이너스 2개 플러스로 만들고요. 2는 2, 2, 4, 8이 되어서 꼭지점의 x좌표가 4가 나옵니다. 요쯤 4에 대응되는 y 값을 구할게요. f4를 구할게요. 4 집어넣어주면요 16이 되고 마이너스 4, 8에 32 플러스 18 요렇게 두 개 먼저 계산 아니다 뭐 차례대로 해도 되겠다. 자 요렇게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18이니까 2가 됩니다. 4에 대응되는 y 값이 2가 돼요. 그죠? 결국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는 얘기고 x제곱 앞에 개수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겁니다. 예, 요렇게 어머나 어떡하니. 자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겠죠? 요 그래프 그렸고요. 걔가 무슨 2차 함수는 전범위에서 1대1 대응이 안 돼요. 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1대1 함수도 안 되거든. 우리는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전범위에서 봤을 때는 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범위에서 봤을 때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제가 앞쪽에서도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y 꼴 x 그래프 그리라 그랬죠. y 꼴 x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y 꼴 그러면은 이게 y 꼴 x 그래프고요. 자 얘가 y 꼴 fx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교점이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교점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가 a가 돼야 돼요. x에서 x로에 대응되는 함수니까 x가 a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정의역이 a보다 크게 나왔다니까요. 요 범위에서 요 x를 요 범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x에서 x로에 대응되는 함수니까 x에서 x로에 대응되는 함수를 f라 그랬고 x가 a보다 크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x니까요. x가 a보다 크게 나왔다. 즉 뭐다?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게 나왔고 공역도 x가 a보다 크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그을까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여기가 a가 있어야 돼요. 즉 2차 함수와 y 꼴 x의 교점의 x좌표 여기가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되면 안 되죠. 교점이 하나 더 생기지만 여기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나 같은 범위 요 범위에서 봐야 되니까 요 그래프만 보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라는 얘기를 지우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가 돼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돼야지 x가 a보다 즉 a가 여기 돼야지 여기서 a가 돼야지 얘는 1대1 대응이 되고 그러면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x가 a보다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에서 그래프 요거죠. 그럼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돼요. 그럼 공역이 x가 a보다 크다니까 이쪽이 공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x가 a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 범위에서 치역은요. 대응되는 값도 x가 a보다 크나 같다의 범위로 나오겠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y 꼴 fx는 요 점을 지나야 돼. a, a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고. 이해돼요? 자, 요거를 y로 봐주면 됩니다. 요 점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되죠. a는 a 집어넣어 주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8 이렇게 될 겁니다. 이 항을 시켜주면요.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8 이꼴 제로가 되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aa 3, 6, 18 둘 다 마이너스 주시면은 a 값은 3, 5월 a 값은 6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왔을 때요. 이렇게 왔을 때 교점이 여기가 3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3이 아니고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6 이렇게 하시면 438번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439번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 역함수가 존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잡아볼게요. X축, Y축, 원점. 그러면 절대값은 여러분들 무조건 벗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두 가지의 범위로 나눠집니다. fx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자,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이구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다가 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얘가 0이 되는 x값 2죠.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크나 같은 범위, 2보다 작은 범위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일 때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양수죠. 양수니까 그냥 나오시면 돼요.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정리해서 여기다 적을게. fx는 2x-3 그대로 따라가시고요. 자, x가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플러스 a배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요. 한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2x-3에 분배가 주면은 ax, 요래 분배가 주면은 마이너스 2a가 될 겁니다. 자, 요거를 x로 끌어내주면요. 2 플러스 ax 남은 거 다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 fx의 함수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2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x가 2보다 작을 때 또 fx를 잡아볼게요. x가 2보다 작으면은 작은 값에다가 2를 빼주니까 얘는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는 그대로 적고요. 2x-3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야죠.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정리 한번 하시면은 2x-3 분배 가면은 마이너스 ax 요래 분배 가니까 플러스 2a가 되겠죠. 요거를 x로 꺼내주면요. 2-ax가 될 거고요. 나머지 거 따라 쓸게요.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2라고 볼게요. 여기가 2가 됩니다.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에 대응되는 y 값도 한번 구해볼게.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요. 2가 들어가서 분배해주면은 4 플러스 2a가 될 거고요. 뒤에 거 따라 적을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안정이 되고요. 4에서 3 빼주니까 1 되겠네. 2에 대응되는 y 값은 1이 되니까 요 점입니다. 요 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얘도 이 점을 지랄걸요? 한번 해볼까요? x가 2일 때 분배 가주면은 4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안정이 되고 얘 맞죠? 1 지나죠? 자, x가 1일 때 y값 1 나옵니다. 요 두 개의 그래프다 요 점에서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 x가 2보다 같은 범위에서는 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직선인데 만약에 얘가 양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a에 대한 뭐 범위는 뭐 2보다 크다 뭐 작다 그런 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 플러스 a가 양수면은 이 직선이 요 점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얘가 음수였다면은, 요게 음수였다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겠죠. 직선이에요. 얘가 음수면은.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이렇게 되면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도 안 돼요. 그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되겠죠. 이렇게 꺼지면 안 돼요. 이렇게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양수면은 얘도 양수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돼. 이렇게 가는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요. 공역과 치역도 일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번에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은 요 직선이 요 점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 되고, 공역과 치역이 지금 이 그래프 개형으로 봤을 때는 같아지는 건 맞거든요. 오케이.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얘가 양이 되면 얘도 양이 돼야 돼. 얘가 음이 되면 얘도 음이 돼야 돼.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얘와 얘가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양양 아니면 음음이야.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 플러스 a, 2 마이너스 a는 어떻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얘가 양이면 얘도 양이니까 양양 곱해주면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음이면은 얘도 음이 돼야 돼.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되거든. 음이면은 곱해주면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양양 또는 음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자, 요거를 마이너스를 끌어낼게. 얘를 마이너스 끌어내주면은 마이너스에 요거는 a 플러스 2로 적을게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얘를 마이너스 끌어내면은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가 되고요.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얘가 0보다 큰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할게요. 마이너스 1 곱해주면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어차피 0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0이 되겠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범위예요? 그렇지요. 이거 우리가 고등수학 4항에서 배웠던 사의 범위죠. a제곱 앞에 계수 1,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얘가 0이 되는 a값 마이너스 2, 작은 거 왼쪽, 얘가 0이 되는 a값 2, 큰 거 오른쪽 적으시면 되죠. 요게 바로 a의 범위가 돼요. 요 fx가 1대1, 즉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에서 정수 a는요 최대값은 1이 되겠죠. 정답은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439번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